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데 뭐 경기들이 쭉 있네요, 그죠? 네, 지금도 보니까 뭐 오늘은 제가 월드컵 경기 뭐 하는지 저기 뭐야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이제 열리고 있네요, 그죠? 이따 보니까 뭐 10시부터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뭐 다 독일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아무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오늘은 이제 지수가 잘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0.5%, 코스닥은 그거에 한 3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1.87%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수하고 종목들, 뭐 순환매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 얘기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현재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이제 중간 점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지금 사람들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 지금 종목들 뭐 수급 좋아졌고 다 좋아졌다 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죠. 네, 그래서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에서 또 움직이는지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그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잘 했거든요. 잠깐만요. 어제 일부 저기 미국 다우 지수가 1.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잘 끝났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거든요. 오늘 말고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그래서 쉬어요. 추수감사절 맞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장이라 그래서 조기 폐장합니다. 어디가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증시나 다른 나라들도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적당히 뭐 횡보하든가 그러겠죠, 그죠? 네. 아무튼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지금 일단은 다우지수가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자꾸 떨어진다 하고 있지만 다우지수를 보면은 별로 떨어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은 넘어갈게요. 나스닥은 뭐 그냥 여기도 1% 이상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지금은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로 바로 넘어오면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하다가 멈춘 게 11월 14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이죠, 대충. 네. 11월 14일 날 상승하다가 말았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슬슬 그죠? 상승을 더 이상 못하고 옆으로 살짝 돌리다가 지금은 조금씩 떨어졌죠. 네, 여기가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좀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한 10일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죠? 네. 그래서 8월 달에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데 이때쯤에 순환매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아마 녹화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때쯤에 순환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때 이 얘기를 왜 많이 해드렸냐면 지수가 열심히 반등 나왔으면 당연히 쉬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또 이제 불안해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가 좀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급등을 많이 했다는 건데, 처음에 올라갈 때 대형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대형주들이 몇 개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아직 못 올라온 뭐 그런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올라오고, 그죠? 대형주가 고르게 다 올라오고 나서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러면 이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녹아간다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안 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10월, 11월, 14일, 네.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때까지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 그 코스피 지수가 아까 14일날 고점을 찍었잖아요, 단기 고점을. 근데 요게 뭐냐면 코스닥은 15일이에요, 이게. 코스닥 지수는 이제 하루 이틀 더 올라간 거예요. 이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쪽도 살짝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이제 21선 지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21선이 지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지금 선을 계속 하나 거놓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의 저점은 여기죠, 그죠? 최근 저점. 근데 여기를 깨기 전에 저점은 여기예요. 여기는 전저점. 여기를 그냥 저점이라고 부르면 여기는 전저점. 여기를 개파락시켜서 이제 막 하락 이탈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9월하고 10월달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다시 눌러요. 어디까지요? 요 라인까지 누른다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이게 뭐냐면 회복을 잘 했구나. 네,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급락할 때 보면은 음봉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음봉을 메꾸고서 살짝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보면은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그죠? 화요일날 여기 딱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지지선. 예, 그죠? 네. 지지를 하는 걸 보여줬고 오늘 잘 끝났죠? 1.8%?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저기 월요일날 그랬잖아요. 보지 마시라고. 종목 저기 나무만 봐라. 종목만 보라는 얘기였는데 지수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오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그냥 종목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였어요. 불안해하실까봐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죠.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지금 지수는 그냥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네. 2주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현재까지 잘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 순환매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2 곱하기 2는 4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죠.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네.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알려줬는데도 분명히 알려줬는데 본인 생각에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지수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일단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0.5%밖에 못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1.8% 올라갔죠, 그죠? 이게 뭐냐면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도 있고 가슴, 몸통이죠, 몸통, 그 다음에 팔, 다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피가 돌고, 그죠? 몸통에서 심장에서 피가 먼저 돌겠다, 그죠? 심장이 거기 있으니까. 각각의 기관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도는데 개별주,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끝, 발끝, 아니면 종아리, 아니면 팔뚝 이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에서 이제 가장 먼데, 심장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 발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종아리는 아니면 저기 발바닥이 있는데, 발가락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피가 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려고 띄워는 놨는데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사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거나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테마주 올라가기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테마주가 잘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걸 해본 적은 없는데 가끔 보면 이제 계란을 갖다가 이제 인공 부화죠. 계란을 부화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부화기도 따로 있고 막 그러던데 계란을 만약에 부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뭐 적당한 온도와 뭐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무슨 씨앗, 그죠? 씨앗을 발화시킨다. 그러면 씨앗마다 그게 다 틀리대요. 어떤 거는 뭐 빛을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한참 걸리는 게 있고, 뭐 다음날 바로 나는 것도 있고. 네. 그거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아하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계란이 부화하거나 아니면 씨앗이 발화하는 환경이 있는 것처럼 테마주도 잘 가려면 특정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잘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수급이 좋아야죠. 돈, 거래량, 그죠? 그리고 뭐요? 처음에 했던 게 호재였죠. 네, 수급, 그리고 방해꾼이 없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재료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죠? 네. 폭발적으로 반응하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은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테마주가 이제 뭐 요게 받쳐줘야 간다는 얘기였는데 여기다 이제 이거 어제 했던 얘기고 추가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씨를 뿌리면 땅속에 씨를 뿌린 다음에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물을 주거든요. 물을 왜 줄까요? 그 씨앗에는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건조를 한 다음에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를 싹 말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씨앗에서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심고 물을 준다고. 왜냐면 그래야지 그 딱딱했던 씨앗이 물을 먹고 이렇게 콩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씨앗의 껍데기가 야들야들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싹이 나오겠죠. 그죠? 네. 테마주도 똑같아요. 테마주도 이제 많이 가려면 테마주가 잘 가려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까 씨앗처럼 이제 그죠? 물에 퉁퉁 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우리는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건 간에 특히 근데 코스피, 근데 사실은 코스닥도 똑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막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초보 중에 왕초보예요. 전문가가 그런 소리 한다? 그분은 돈을 벌어본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지수가 잘 간다고 해서 테마주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가야 돼요. 대신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대신에 급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락 나오는데 테마주가 불안해서 어떻게 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오늘은 저기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요 얘기 딱 해드리고 오늘은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갔고요. 막 그런 종목 얘기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듣다가 졸리시면 주무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급등을 해서도 안 되고 급락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그죠? 오늘은 3% 급등했다가 다음 날은 뭐 2%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러면 멀미나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잘 가려는 환경이 뭐냐면 그냥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횡보해 주면 돼요. 안정적 횡보 아시죠? 네. 안정적으로 횡보.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횡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호재가 나오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개별 주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안정적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지수. 아셨죠? 지수예요. 지수가 종목이 안정적으로 횡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수가 안정적으로 잠깐만요. 지수가 안정적으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지수가 호재 나왔다고 폭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악재가 나오면 민감하게 폭락할 때가 있죠. 그죠? 네. 이게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도 그냥 그러고
그렇게 보죠.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별로 안 하면 폭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폭락을 안 하면 반동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랬을 때가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어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지수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IMF, OECD 뭐 어디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어쩌고 저쩌고 내년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증시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북한이 그죠? 딸내미 손잡고 김정은이 딸내미 손잡고 가가지고 아무튼 유전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딸내미 그 데리고 와서 이제 미사일 쏘는 거 그죠? 조기 교육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증시가 빠져요? 안 빠져요. 저번에 쭉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잠깐만. 외국인이 좀 팔아도 안 빠지고, 그죠? 네. 사줘도 뭐 크게 안 올라가고 그래요 지금. 해외 증시 보면 더 기가 막히다니까요. 다우지수 네.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떠서.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굉장히 안정적이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나스닥 여기에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독일 증시 마찬가지고 그죠? 네. 난리지게도 홍콩 증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맨날 폭락하던 대만 가건지수 좌우로 나란히 횡보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거예요. 살짝 눌렸을 뿐. 그죠? 네. 그러면 뭐가 더 좋다고요? 테마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 안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 테마주가 잘 가요. 왜겠어요?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게 확 줄거든요. 그럼 거래대금 줄어드는데 대형주를 어떻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테마주 쪽이 잘 가는 거죠. 물론 이제 테마주가 아니어도 개별주들도 잘 올라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때에 실적주들이 계속 오랫동안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왜냐하면 걸핏하면 뭐 경제 안 좋다, 경기 침체 이런 얘기하는데 실적 좋다고 해서 가겠냐 이거예요. 최근에 롯데건설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그 그룹 계열사에서 막 지원받고 신동민 회장도 한 10억 넘게 그죠 사재 출연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본 은행 가가지고 그죠 네, 본사 건물 그 담보를 해가지고 뭐 3천억 원인가 얼마 빌리고 막 그런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시중에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웃기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뭐 망한다, 건설사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최근에 급등하는 테마주가 뭐예요? 주택 건설 테마주들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개인들하고 똑같은 뉴스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똑같이 판단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가요. 성공 투자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직진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 앞에 구덩이가 있든 뭐가 있든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네. 때론 빠지기도 하고 그죠? 네. 지름길 찾다가 그죠? 네. 제가 하는 얘기 공감 가시면 1번 찍으세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지름길을 찾다가 먼 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한번 매매를 한번 잘해볼까? 어떻게 한번 고점에서 팔아보고 저점에서 사볼까?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한번 피해볼까? 다 그러다가 그죠? 네. 엉뚱한 저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지름길이 이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니라 그죠? 네. 망하는 지름길이죠.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항상 고생을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성공하신 분들 중에 그 깨달은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가 잔머리를 썼구나. 지름길 찾다가 내가 망할 뻔했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름길이죠.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저놈의 전문가가 잘못됐고, 저놈의 주가가 잘못됐고, 저놈의 세력이 잘못됐고, 저놈의 대통령이 잘못됐고, 그죠? 네. 계속 그렇게 남탓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죠? 이재명 씨도 잘못한 것도 있고, 트럼프, 바이든도 잘못한 거 있고, 잘못한 거 다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남 탓한다고 바뀝니까? 네.
안 바뀌지. 네. 남 탓만 하고 살 거면은 저기 노조 가입해가지고 맨날 투쟁 그러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거든. 요즘에 노조들 막 파업하죠, 그죠? 자, 답답해서 한 소리만 할게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반성하는 거 보셨어요? 다 남 탓이지. 맞으면 7번 찍어주세요. 주주들의 적이 누구냐면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뭐 죄송할 것도 아니죠, 그죠? 네. 노조들 하는 거 잘 보세요. 자기들 반성을 안 합니다. 다 남 탓만 하지. 이게 노조예요. 네. 노조에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노조 있거든요. 네. 근데 착해요. 착한데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네. 다 남 탓이래. 자기들 탓은 없어요. 그 승질나면 사장님 집 찾아가가지고 그죠?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사람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요것 때문에 또 증시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얘기를 왜 꺼냈는 줄 아세요? 노조 파업한다고 하죠, 줄줄이. 그죠? 네. 노조에서 머리를 썼더라고요. 오늘은 뭐 어디, 오늘은 어디라고 순차적으로 파업한다고 머리를 썼는데, 그죠? 네. 글쎄요,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죠? 네. 노조 파업하는데 물류 쪽에 이제 내일이 화물 노조 파업한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화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화물 노조까지 파업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그걸 노리고 노조가 지금 파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를 응원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식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거꾸로 화물 노조가 파업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가 가요.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정치 얘기로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네. 난 노조를 싫어하거든요. 네. 노조를 장악한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노조는 있어야 되는 존재가 맞는데 노조를 장악한 이제 그 사람들이 싫은 거죠. 저는. 삐딱하게 가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럴 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테마주가 갑니다. 어떤 테마주가 갈까요? 예, 물류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가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 종목들이 지금 이미 움직였어요. 우리 방에도 하나 갖고 있고. 물류. 잘 보셔야 돼요. 힌트 하나 드렸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은 적당히 들어오셨네. 네. 축구 경기가 별로 재미없는 데인가 봐요. 그죠? 네. 이해되셨어요? 이쪽은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물류 테마주들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이 아무튼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좋아지고 있고 재료가 호재가 나오면 잘 반영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차트 좀 갖고. 장중에 급등했던 것부터 좀 보여드리죠.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테마주들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무리지어서 급등한 것도 있고 각자 급등한 것도 있는데 개별 호재가 나와서 일단 무리지어서 급등한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 사람이 이제 국부펀드도 이 사람이 이제 운용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제 왜 어디요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뭐 영화 관련주들, 그죠? 컨텐츠 그런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사우디 빈살만 하여튼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8천억 원인가요? 하여튼 대규모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엔터에 대규모 투자문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무리지어서 급등을 했죠. 네. 잘 보세요. 특징들이 있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갔는데 솔직히 상한가 갔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방 보여준 건 아닌데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면 그냥 솔직히 난 이 종목 추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상한가 한 두세 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상한가 하나 나오면 여기, 하나 더 나오면 여기, 네. 또 하나 나오면 여기쯤 되겠다. 그죠?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이게? 3분의 1 토막 이상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무슨 고등어, 그죠? 네. 고등어 조림하려고 무슨 고등어 토막 낸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상한가 좀 한 두세 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네.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 낙폭과대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뭐라도 나오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다코라고 있어요. 이것도 상한가 갔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고점이 2,000원 정도였거든요. 여기 860원, 반토막 이상 내놨죠. 그리고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돼 죽겠어요. 고생들 얼마나 했으면. 네? 그리고 27% 급등한 게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아 그냥 뭐 잠깐만 국부펀드 네. DNC 미디어 이런 것들도 21%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나? 네, 상한가 찍었었네. 상한가 찍고 풀려갖고 21%에 끝났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고점 대비 거의 6분의 1 토막 내놨어요. 전문가를 오래 했지만 살다가 이렇게 역배열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회사가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아요. 누가 보면 이 회사 부도나는 줄 알겠어. 예? 너무 심했다 이거예요. 4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모두 좀 만들어 놨는데 그냥 5월 달부터 빅스텝, 자이언트 세커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요. 여기가 3만 원대인데 4만 원까지 갔었나봐요. 이렇게 떨어뜨려놨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던 주식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를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여기에서 지금 뭐라도 하나 나오니까 상한가 비스무리한 게 튀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키스트, 그죠? 네. 옛날 배용준 씨가 만든 회사죠. 네. 이거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5%로 끝났거든요. 잘 끝났죠. 네. 아, 눈물 납니다, 진짜. 여기 2만 원쯤이거든요. 여기가 5천 원까지 왔어요. 4분의 거의 4분의 1. 네? 키스트가 그래도 테마주로 잘 갔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이 지경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순환 뭐 낙폭과 대주 있죠. 네. 그냥 뭐라도 나오면 막 거래도 많다니까. 쇼박스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죠. 중국에 이제 중국 OTT에 우리나라 영화 이제 나온다고 해서 그죠? 이거하고 이제 초록뱀 이런 것도 12% 급등했는데 장중에 19%까지 급등했고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했잖아요. 아무리 그 연예 그쪽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연초에 한 3만 원? 3만 원쯤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3분의 1 토막 내놨네요. 그죠? 9,700원 이렇게 해놨어요. 반토막은 뭐 일도 아니죠. 나중에 또 이 회사들이 또 보면은 상당 부분 또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냐면 이게 이제 뭐 OTT 영화, 중국 OTT 그쪽이 우리나라 영화 개봉한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한 종목들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그게 뭐예요? 테마가 형성돼서 가요 지금.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 면담하면서 뭐라 했죠. 뭔 얘기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하셔라.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그랬겠죠. 아주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최우선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당연히 좋은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센트럴 모텔 22% 급등, 장중에 상한가 찍었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 고생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다 되죠, 그죠? 올라온다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급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고가에 나 있는 주식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해가시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게 테슬라 전기차 뭐 이거하고 또 관계 나라 MND
보세요. 한두 개만 가는 게 아니라 물이 져서 생긴다. 이것도 오늘 11% 급등 마감했는데 역시 여기서 튀어 올라가죠. 지금 뭐 이런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다. 그리고 S 트래픽. 네, 요건 그나마 상한가가 지난달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그죠? 계속 돌리다 오늘 급등. 그죠? 네. 아무튼 저 밑에 있는 쪽에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재명 씨 테마주. 자, 종목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이재명 씨가 아니고 이낙연 씨.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어제 남아토건이 급등했었는데 거래가 어제 남아토건이 어제인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어제 25%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끝났거든요. 여기 매물대에 걸리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끝난 것 같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갔어요. 안 끝났다 그러면서 장중에 18%까지. 그래서 어제의 고점을 조금 더 갱신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거래는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끝났어요. 여기보다 더 많아요. 여기 급등했을 때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 지금. 수급이 나쁘다고요? 물론 남아토건이 내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저점 대비 여기 바닥 대비 한 100%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정확히는 80%인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100%였어요. 수급이 나쁘다고요? 계속 간다니까요 이게. 자, 테마주 장세가 열리려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악재가 나왔을 때 반영을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래저래 테마주들이 막 움직여요. 더 보여드리죠? 잠깐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이제 남선알루미늄 어때요? 어제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또 가죠 오늘. 그죠? 오늘 또 급등하잖아요. 또 급등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SNT 에너지 이거는 이제 네옴시티 뭐 그런 걸로 갔었죠. 빈살만 이 사람 방한했을 때가 17일이었으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날 21%까지 급등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긴 꼬리 달고 심지어 음봉으로 거래가 좀 나오면서 끝났죠. 그럼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다음날 빈살만은 돌아갔으니까. 그죠? 자, 근데 오늘 어때요? 4일 지나니까 또 가요. 22% 급등했고 전고점 직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 갱신했잖아요. 거래 더 터지고. 아니 뭐가 수급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좀 더 볼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장중에 올라간 거고, 장중에 경동인베스트 이거 단톡방 추천 줬는데 이거 또 올라오죠. 네. 단톡방에 추천했던 게 또 웰크로난텍이라고 있어요. 이게 리튬 관련주로 추천했는데 하다가 저기 뭐예요? 네옴시티 이제 물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시 져야 되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또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신고가 사상 최고가 상장이네. 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밑에서 튀어 올라가요. 그리고 장중에 지금 이제 어떤 게 움직였냐면 오늘 보면은 마니커 닭고기죠. 살짝 올라옵니다. 어제는 마니커 F-인지가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마니커가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내일 밤에 있죠, 그죠? 네. 내일 그 기대감에 치킨 많이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뭐예요 이거? 빈살만 그때 그 얘기 탄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급등했던 거 아니에요? 17일날 빈살만 나왔을 때. 근데 거래가 또 나오면서 급등을 또 하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육물산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무상급식 테마주. 옛날에는 이제 10여 년 전에는 이제 무상급식 테마주였고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 테마주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기 내일부터 못 쓰게 돼 있죠. 못 쓴다기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나요? 아무튼 네. 그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봉지 돈 주고도 이제 못 산다면서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장중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3614. 이게 뭐냐면 막 카톤팩 뭐 만들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니까 대체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게 오늘 장중에 8% 상승. 그리고 아까 무림 SP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보면 쭉 올랐죠. 거래도 많고 뭐 세력이 털어먹고 나갔다 할 정도는 아닌데 거래가 꾸준히 공급이 되면서 이게 뭐야 수급이요. 거래가 꾸준히 공급되면서 올라서 끝났고 뭐 삼육물산 같은 것도 상승으로 끝났죠. 그죠? 오늘 시간외를 보시면요. 시간외에서 무림 SP가 이게 상한가에 가요. 시간외 상한가 무림 SP 삼육물산 최근에 그리고 장중에 올랐는데 시간에서 또 올라와요. 여기 무림 페이퍼 마찬가지고 무림 페이퍼 다시 보시죠. 이게 무림 페이퍼 차트거든요. 차트 잘 만들어놨죠. 이게 대표적인 바닥 눌림목 아니겠습니까? 네. 무림 페이퍼 그리고 덕신하우징이 뭐예요? 최근에 이거 왜 올라왔어요?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모듈러 주택 그죠? 네. 거래가 풍성하죠, 그죠? 네. 그리고 차트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 얘기가 강했거든요. 모듈러 주택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하루 쉬는 거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주 갖고 있는 거 중간에 팔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쉬었는데 시간 내에서는 7% 급등 마감. 내일 아침에 날라버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SY가 이것도 모듈러 주택으로 급등했던 건데 최근에 대장 역할한 게 SY거든요. 모듈러 주택의 대장 역할한 게 SY인데 SY가 그 빈살만 이 사람 왔을 때가 17일인데 이날 상한가 찍었다가 풀렸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죠? 하루 쉬었다가 또 가죠. 사실 쉰 것도 아니지만 오늘 SY가 장중에 몇 프로로 끝났냐면 SY가 장중에 8.5% 종가 기준 신고가죠. 종가 기준. 네. 근데 시간에 의해서 4.9% 추가 상승. 내일 아침에 뽑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때 같이 갔던 게 뭐예요? 금강공업. 금강공업은 어제 뽑았잖아요. 어제 이제 급등했었고 오늘 2% 상승 마감했는데 금강공업은 보세요. 이렇게 되게 세게 잘 끝났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간에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범양건영도 시간에서 많이 올랐고 모듈러 주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죠? 한국 패키지 이거 삼육물산이랑 거의 세트예요. 같이 가는 거고. 네. 지금 종목들이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림, PMP, 테린 포장 이거 다 일회용, 대형 포장, 일회용 이제 그거 사용 제한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줄줄 올랐다고 이게 이거하고 모듈러 주택. 자, 벌써 50분이네요. 자, 지금 테마주 얘기를 쪼르륵 했는데 자 보세요. 테마주의 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또 뭐예요?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혼자 가는 거. 뭐냐면 카페24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개별 호재가 있어서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카페24. 뭐 이거 뭐냐면 IBK 기업은행하고 온라인 사업자 대상 뭐 금융 교육 지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대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급등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뭐라도 있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작년 고점 대비 진짜 6분의 1 토막 내었어. 6분의 1 토막. 나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계좌가 엉망이어서 힘드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살다가 힘들 때, 그죠? 너무너무 힘들면 어디에요 저기 화장터 가서, 그죠? 네. 화장터 갔다 오래요. 화장터 가면 거기서는 이제 온통 이제 비통한, 그죠? 네. 그런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화장터는.
저기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온다잖아요. 너무너무 주식하다가 손실 나고 수익자 안 나서 너무너무 힘드시면 이런 거 보고서 위로를 받으시라고요.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도 잘 이겨내야 되겠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건 물이 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혼자 알아서 이글루 요거 장중에 이거 많이 뽑았어요. 아까 21%까지 쫙 올라가다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혼자서 재료가 딴 게 있어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각자 재료. 그러니까 회사들이 지금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막 올라오려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실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여태까지 버틴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잘 이겨내셨으니까 좋은 결과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테마주들이 지금 아니면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개별주들이 알아서 뭐라도 나오면 급등을 하는데 그 테마주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 거잖아요. 수급 좋죠. 방해권 사라졌죠. 호재가 나왔는데 다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진정이 돼 있거든요. 시장이 되게 편안해졌고 진정이 돼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더 좋은 건 사람들은 지금 월드컵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죠? 다행히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안 빠져 있지만 많은 사람은 월드컵에 빠져 있거든요. 그죠? 나는 손흥민 그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얼굴은 아는데 몇 살인지도 모르고 난 몰라요. 뭐 토트넘, 맨체스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잘 난 몰라요. 진짜 우리 아들은 알던데 난 몰라요.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죠? 축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네.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그다음부터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또 이제 버리고 이제 축구 보러 간다고 이제. 그죠? 네. 그럴 때 세력은 보통 움직이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이나 환경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테마주가 오래오래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건전지 중에서 왜 중국산 싸구려 건전지 쓰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좀 지나 보면은 금방 달고 막 그죠? 싸긴 싼데 그죠? 네.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건전지도 좋은 거 알카라인 그죠? 네. 비싼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죠? 그죠? 진짜 오래 가요. 그죠? 네. 그 건전지는 저는 어지간하면은 비싼 거 써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쓰니까. 싸구려 쓰면은 금방 막 저기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도 건전지, 알카라인 건전지처럼 오래오래 가려면 그죠? 시세가 연속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급등하고 한 달 뒤에 또 가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죠? 오늘 급등한다면 보름 만에 가도 다행인데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우리는 또 그죠? 네. 성격이 또 급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시세 연속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시세 연속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끊고 종목들을 더 보여드린 건데 아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였어요. 남아산업? 남아토건. 자꾸 남아토건 요즘에 남아산업이라고 해요. 남아토건이 그죠?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도 있고 뭐 그런데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게 시세 연속성이에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S&T 에너지 자꾸 올라가잖아요.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모듈러 주택, 그죠?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SY거든요. SY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시세 연속성. 아까 덕신하우징도 모듈러 주택인데 똑같잖아요. 시세 연속성. 그죠? 네. 시장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또 삼육물산 장중에 급등했는데 시간의 상한가 무림 SP 최근에 나름대로 꽤 올라왔는데 또
시간의 상한가 내일 뽑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또 가고 웰크론한테 시원하게 쭉 상한가 나오고 딱 하루 쉬고 바로 튀어나오죠. 거래량 보세요. 많죠? 이게 장이 안 좋은 거라고요? 지금 테마주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뭘로 돈 벌 건데 지금? 돈이 이쪽에다 쏠려 있는데, 그죠? 네. 눈치가 있으면은, 그죠? 네. 왜 저기 절에 가서도 그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절에서 새우젓을 왜 얻어먹겠어요? 고기 먹으니까 소화 잘 되라고 새우젓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하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그죠? 네, 눈치를 채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더 그런 거죠. 지난주에 눌림목 얘기하고 그죠? 일주일 내내 눌림목 타령했습니다, 그죠? 그 전주에는 순환매 얘기했고 순환매가 돌 거다. 지소락해도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종목 얘기하겠다. 이제 환율이랑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종목 얘기했고 저기 눌림목 얘기했고 이번 주엔 뭐예요?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 숲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그랬죠, 그죠? 올라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아직까지 본전 회복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수급도 좋고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들어줬고 또 강조하지만 호재가 나오면 반영이 돼서 급등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독일 가서 독일 응원 많이 하세요. 일본 응원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독일 응원 많이 하시고, 네. 어떻게 또 저 2차 세계대전 패전국끼리 붙었는데 아무튼 네. 독일이 이기겠죠, 그죠? 네. 독일도 축구 잘하니까 아무튼 독일 응원 많이 하시고 네. 맛있는 맥주도 많이 드시고 네. 아무튼 오늘은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뭐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방송 끝나고죠 거기는 내일 10시에 하나요?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축구 경기 잘 보시고 내일은 아침에 딱 그죠 일어나시면 오늘은 무슨 테마주가 움직일까 이러면서 쭉 보세요. 차트도 많이 보시고 이제 차트 보셔야 돼요. 네. 뉴스는 보실 필요 없는데 차트는 많이 보세요. 네. 그리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 요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손절을 해갖고 차트가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진짜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네. 그런 거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올라왔구나. 이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털렸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그게 그죠? 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테마주 얘기 쭉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저기 1번 찍어주시고 내일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내일은 또 뭐가 또 많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미국 증시가 좀 편안하게 그죠? 저렇게 유지만 해준다면 크게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잘 해준다면 연말까지 이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쯤 때까지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연말 연초에 테마주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많이 갈 거. 진짜로. 네. 지금은 이건 몸 푸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 푸는 거. 내일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연말 연초에 테마주 어떻게 가고 지금 시즌에 어떻게 몸을 푸는지. 야구 선수들이 이제 축구 선수들이 그 그라운드로 들어가기 전에 그죠? 네, 몸을 풀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몸 푸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몸 푸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놔야지 제대로 이제 본 경기 들어갔을 때 그죠? 그라운드로 이제 그 주전 선수가 들어갔을 때 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좀 푸세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기분을 좀 푸시라니까. 이제 들어오시면 인사하시고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인사 좀 하고 다니세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원래 그런 말 안 했지만 이제는 인사 좀 서로 하자고요. 그죠?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나갈 때 다른 분들 수익 잘 내시라고 성토하세요. 뭐 그렇게 글이라도 치시든지. 네? 이제 인사하고 나가세요. 아셨죠? 네. 원래 인사가 기본 아닙니까, 그죠? 네. 마음을 푸시란 얘기예요, 이제. 네.
자, 편한 밤 되시고 또 우리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이 그 오늘 카카오 엔터 수혜주들하고 뭐더라? 잠깐만요. 카카오 엔터 테마주하고 테슬라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수남에 돌리는 거 잘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늦었습니다. 자,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